뭐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그 4개사가 한 그 전국 지표조사 NBS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8%로 나왔어요. 네. 뭐 최근 지지율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직전 조사보다 1% 정도 오른 거고 아직까지는 또 60%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은 네.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세요? 요새는 여론조사가 워낙 들쑥날쑥해서 사실은 그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네. 여론조사 업체도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고 과연 여론조사 업체의 표본부터 시작해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네. 언젠가 저는 사회적 논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예, 저희도. 하지만 네. 추세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졌고 네. 또 그동안 지지율만 믿고 너무 오만하게 군 게 저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네. 7월 7일에 시행되는 국민 입틀막법도 네. 굉장히 오만한 법률안이거든요. 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해서 이제부터 국민들이 글 올리면 이제 뭐 방통위 허가받고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판하고 우리가 자정할 수 있는 국민의 여론이나 SNS 환경은 충분히 보장돼 있는데도 네. 국민들을 가르침의 대상, 발밑에 깔아보는 거죠. 눈 밑에 그렇죠. 깔아보는 거고, 니네 정부가 가이드 하는 대로 알아서 따라와야 돼라고 하는 것이고, 네. 지금 뭐 호남에 뭐 삼전리스 보내는 문제 자체도 기업이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결정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정을 돌봐도 모자랄 판국에 본인들끼리 또 권력 다툼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잠깐 몇 퍼센트 오르고 이런 거는 네. 뭐 큰 의미가 없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는 네.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공소 취소 네. 그리고 또 선관위 부정에 대한 은폐 음. 그리고 대충 합동수사본부로 해서 대충 눈 가리고 아웃식으로 넘어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뭐 권력자가 또 공범 관련된 사건을 항소 포기를 딱딱 하는 이 장면에서 네. 기본적으로 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요. 대장동 항소 포기. 예, 대장도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이하영도 이것도 사실 예, 그렇죠. 사실상 봐주기 네. 항소 포기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위기인데 이거를 자각하지 못하고 여기서 네. 한 발자국이라도 국민의 민심에 역행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곧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적체 내지는 하락 뭐 이런 추이도 있지만 뭐 이번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42%인데 국힘이 20%, 뭐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정책 부진이나 이런 걸 못 받아 먹느냐 국힘이. 근데 다른 제가 뭐 저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저희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좀 말씀도 드릴게요. 네. 이게 좀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주일 전에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블 스코어 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의 신뢰도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방식의 네. 같은 여론조사 추세가 중요한데 네. 사실상 지난주의 모든 기사들은 국민의힘의 어떤 민주당이 다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게 다 헤드라인으로 뽑혔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무슨 특별한 다른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게 없기 때문에 네. 추이는 좀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민심 앞에 국민의힘도 겸허해야 됩니다. 네. 저는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때고 지금은 일을 하는 게 좀 중요해요. 저도 우리 당이 막 분열하는 메시지도 나오고 분열하는 그러니까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제가 되게 안타깝게 뭐 생각하는데 장동혁 대표 사퇴론도 뭐 하는 사람도 네.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른데 지금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큰 현안이 있고 큰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먼저 하는 게 그 네.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저는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분열상보다는 지금은 이재명 공소 취소 막아야 되고 네. 또 그 선관위 이슈는 한 번 국민 참정권을 이번에 선거제도를 못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른 체제가 들어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네. 이거 절박하게 해야 되고 또 그 당대표 체제를 놓고 막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네. 케베 국회의원들이 모두 우리가 그래도 110석이나 되잖아요. 새로 그렇죠. 또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더 유능하시고 또 실력 있으신 분들도 이번에 새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결집된 힘으로 이 선거제도는 이게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우리가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로잡고 선관위의 부패를 확 뒤집어 놓는 것에 네. 저는 그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 뭐 대통령 공소 취소를 시도를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검찰청 폐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뭐 김민석 총리가 사실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보안 수사권 폐지만 한다. 구체적인 거는 너네 여당이 알아서 해라. 민주당이 알아서 해라 해서 던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성호 장관은 보안 수사권을 남기자는 입장이었고 네. 아마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에 메시지 낼 때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쪽의 뉘앙스로 좀 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한번 태핑을 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떠본 것 같은데, 시계 지연. 네, 떠본 것 같은데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너무 강성 지지자들에 그렇죠. 휘둘리고 지금 전당대회 직전이다 보니까 이게 이슈화되면서 결국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뜻에 굴복해서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폐지하는 쪽으로 했는데 왜 김민석 그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발을 빼냐면은 네. 이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됐죠. 이게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거는 우리 치안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요. 제가 저 검찰로 돌아갈 일도 없고 검찰이랑 지금 오히려 저도 검찰하고 맨날 목소리 그 내면서 싸우는 입장이라 네. 저 검찰 편 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은 제가 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보안 수사권은 범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한 99% 입증이 돼서 1%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검사 입장에서 바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을 쏟아서 그 보완하면 범죄자를 얼른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그 1, 2%가 요만큼 모자라는 게 있어도 도로 기록을 내려보내야 돼요. 그렇죠. 요구만 그럼, 해야 네. 되고. 요구하면 그러면 그 경찰이 그 기록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다 하루 이틀 만에 처리하냐? 안 그래요. 경찰관은 기록을 수백 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기록이 또 캐비넷에 가게 되고 맞아요. 그러면은 몇 달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스토킹 범죄나 무슨 데이트 폭력을 빙자해 가지고 정말 끔찍하게 뭐 여성분들에 대해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실제로 네.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까지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동 납치부터 시작해서 온갖 범죄는 더 극악해지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안 수사로 그 리얼돌 폐기한 거 그거 밝혀냈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고 네. 또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경찰도 수사는 자기들만 할 수 있게 되면은 네. 그 수사를 서로 경쟁하듯이 아 이게 왜 빠졌어 서로 챙겨야 되는데 견제가 안 되죠. 네, 견제가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네. 검사들 입장에서도 그 모자라면 그냥 아예 기소 안 한다라고 해서 네. 사회 방어벽이 뚫리는 거고 다음 총선 때쯤 되면은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정치적인 이득만 생각하면 사실은 저기 보안 수사권 폐지되고 문제가 왕창 터져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득을 보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 우리 가족들 또 국민의 어떤 가족들 자녀들 함께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거 보안 수사권 폐지는 치안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 굉장히 설계가 어려워요. 네. 당장 정말 들으면 듣는 순간 토할 정도의 강력한 강력 사범들도 지금 지명수배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검사들이 수사하다가 말고 추적을 했는데 겨우 못 잡아가지고 지명수배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람이 검사들이 그때 그 국감에 나와서 호소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잡혀왔을 때 네. 바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은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당장 구금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누가 수사해야 되며 네. 기존의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새로 사건을 공부하다 보면 체포 시한은 48시간밖에 없는데 네. 강도 강간한 사람들이 풀려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구체적인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설계되려면은 1년, 2년씩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요만한 틈도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네. 법 만들 때 우리랑 무슨 토론을 한번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을 머릿속으로 대충 하루 이틀 만에 만들고 시행령에 다 위임해 버린 거예요.
시행령도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10월달에 검사 없어지는 거 맞냐라고 물어본 사람들도 많아요. 일선 검사들도. 그리고 김민석 네. 총리가 준비를 할 때는 네. 이 전당대회와 상관없이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쪽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가 예산 10억 원을 써서 네.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각종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 결과가 이제 휴직 조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예산 엄청 썼을 텐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우리 국민의 치안이 왜 끌려 들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장 정말 저는 눈앞에 정말 극악스러운 범죄자들도 많이 봤고 네. 그 범죄자들 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저도 유학 안 가고 주말도 반납해 가면서 수사한 사람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랑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그분들조차도 피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랑 상관없고 이념군도 상관없고 네. 뭔가 어떤 유불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네. 보안 수사권 문제는 제대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말 정파를 떠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다음 총선에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저는 네. 이거 그래서 왜 정성호 장관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수사권 얘기를 하겠어요? 총선에 망할 게 뻔해요. 근데 제가 총선에서 이득 없어도 좋다 이겁니다. 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지킨다 그러면 네. 그게 정치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분명히 경고를 하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기존에 보지 않았던 황당한 어떤 치안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것이고 다 이 일에 전문가들이 발을 빼려는 이유를 한번 국민들께서 제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좀 더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제 뒤에 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네. 나중에 또 이제 시간 넉넉해서 한번 좀 나와주시면 좋겠고 오늘 참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파는 일인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